그다음에 이제 이 텍사스 전력 시장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최근에 그 원자력 관련 기업도 주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어제 마침 이런 질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비스트라 에너지가 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보다 주가 많이 오르나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기 자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는 결론부터 비스트라 에너지가 텍사스 전력 발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텍사스 지역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약간 뭐 기업들 다 텍사스주로 옮겨가고 있고 그 밀려드는 이민자들 다 텍사스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인구도 증가하고 기업도 증가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텍사스가 미국 전체 지역에서 전력 소비 증가 속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사스는 여기 ERCOT, 엘콧이라고 하는 텍사스 전력 신뢰 위원회에서 이제 텍사스 주 전력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라지 플렉서블 로드라는 이런 고객군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용어는 좀 뭐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누구냐? 이 데이터 센터랑 암호화폐 채굴 고객입니다. 근데 암호화폐랑 데이터 센터 채굴 고객 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최근 이 파란색 비중 이 데이터 센터 암호화폐 고객들 전력 수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아주 가파르게 거의 2023년에서 25년까지 이 2년 사이에 이 데이터 센터랑 그 암호화폐 이쪽 관련한 고객들 전력 수요가 약 2배에서 3배 가까이 또 이제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이런 결국 데이터 센터 붐 시대, AI 시대, 이 암호화폐도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도 반감기 지나면서 이 채굴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이런 고객들 다 텍사스에 이걸 많이 지어서 전력 수요가 전력 소비가 텍사스에서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텍사스에서 전력 수요가 뭐 전력 현재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더 이제 가파르게 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걸 또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게 텍사스에 여전히 그리고 전력 인프라 설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게 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전력을 이제 받아야 되는 이 대규모 부하 시설들 용량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미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새로 짓는 것들 이 텍사스 전력위원회에 가서 우리 이만큼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좀 승인해 주세요. 전력을 사용하게 그런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시설이 참 많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게 결국 전력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또 전력 공급원 그거를 마련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해서 그리고 2025년까지 현재 전력 수요 증가하려고 하는 그 전망치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결론은 그래서 텍사스 지역에 이 전력 공급원 관련한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텍사스에 이 전력 인프라도 많이 더 깔려야 하지만 이 전력 공급원은 뭐로 맞추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계속 논쟁도 있는데 현재까지 텍사스 가장 많은 전력 공급원은 천연가스입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셰일지대가 있다 보니까 셰일 혁명의 본거지고 그래서 텍사스주의 2023년 전체 전력 공급원의 45%가 이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천연가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천연가스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이거보다도 더 친환경인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런 걸로 부르죠. 그럼 뭐 태양광이나 그런 뭐 풍력 그런 쪽을 계속 늘리고 있다 보니까 이 전력 수요 증가가 그냥 기본 메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천연가스 발전량은 마이너스 5% 감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AI 수요가 넘치고 뭐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비트코인 채굴 점점 많아지면은 천연가스 발전량 내년에도 8% 증가할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결국 뭐 천연가스 비중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AI 시나리오가 좀 고성장 시나리오에 가깝죠. 전력 수요가 참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고성장 시나리오에 가깝다 볼 수 있어서 천연가스 발전량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연가스 발전량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도 증가해야 되고 뭐 좀 태양광이나 그런 재생에너지의 이 파이를 좀 뺏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텍사스주의 현재 45%에 해당하는 전력 공급원이 천연가스다 보니까 뭐 아무리 줄은다 해도 그래도 이게 계속 비중 1위지 않을까 싶네요.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은 뭐 GE 버노바, 뭐 천연가스 인프라 여기서 다 발전 인프라 유지 보수해주고 있고 전력 인프라도 다 같이 건설하니까 이 기업이 어쨌든 이런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기업이다. 일단 1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텍사스주의 또 이 전력 수요 관련해서 하나 보면 좋은 게 일단 내년에 텍사스주 그 도매 전력 가격은 2024년 올해보다 한 22% 낮을 거라고 합니다.
전력 요금이 높아져야 돈을 버는 기업들은 유틸리티 기업이고요. 그 유틸리티 발전소 운영하는 기업들이 결국 전력 요금으로 돈 버는 거다 보니까 이 전력 요금이 낮아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뭐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고 태양광 발전이 증가해서 이 내년도 도매 전력 가격이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치입니다. 근데 현재 뭐 AI 정말 가파르게 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계속 전망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년에도 도매 전력 가격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성장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뭐 유틸리티 기업들, 특히 텍사스에서 주로 사업하는 기업들은 뭐 전력 가격 상승 수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다 여기 미국 에너지 그 에너지 정보청인가요? EIA에서 내놓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주가 결국에 전력 수요가 왜 그렇게 가파르게 또 증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뭐 시나리오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 올해 4월에도 여기 엘콧 텍사스 전력 신뢰성 위원회에서 텍사스 전력 수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다. 기본 시나리오보다 50% 이상 더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다 보니까 뭐 결국 이렇게 전력 수요 증가한다의 근간에는 데이터 센터 증가하고, 그리고 또 그 퍼미언 분지 그리고 다 텍사스주에 있는 건데 그쪽에서 셰일 채굴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 그런 게 다 이제 텍사스주 전력 수요 증가에 조금 기인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결국에 전력 수요가 뭔가 이런 데이터 센터나 셰일 관련 채굴 수요가 뭐 증가하고, 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코인 채굴도 막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그냥 인구가 증가해서도 전력 수요 증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 증가 1위가 텍사스주인데 뭐 2022년에서 23년까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사 간 지역이 텍사스주하고 플로리다주 나오고 있고, 뭐 21년에서 22년에도 텍사스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사를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텍사스주에 많이 가는지 좀 궁금한데, 이거 뭐 일자리가 많기도 하고 뭐 좀 살기 좋은가 봅니다. 따뜻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왜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가 더 많이 오르나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보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비스트라 에너지가 여기 텍사스주가 메인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부 지역,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이 또 소비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카드 데이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는 카드 데이터 살펴보면은 어디가 그렇게 소비가 좋냐? 소비를 과거보다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미국을 서부, 남부, 뭐 북동부 그리고 남서부 그렇게 나누면은 미국 남부 지역이 이 빨간색이 가장 많이 카드 지출 가파르게 증가하더라고요. 결국에 남부 지역이 좀 소비력도 좋고 뭐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임금도 빠르게 상승하고 뭐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결국 이렇게 돈 많이 쓰는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은 당연히 뭐 이제 밤에도 먹고 마시고 해야 되니 전력 수요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스트라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뭐 시가총액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는 기존에 원전 업체가 아니었다가 이제 원전 관련한 그 업체를 하나 인수하며 또 원전 업체로 이제 탈피하고 S&P 500에 편입되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좀 더 많이 올라간다. 그거는 여기 발전 용량 비중이 텍사스에서 비스트라 에너지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 맵이 이 왼쪽 거로 여기 텍사스주에 원전 한 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 아이오와주에 하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텍사스주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참 많은데 텍사스주에는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약간 일리노이주랑 그리고 여기 워싱턴, 뉴욕 이쪽 근처 미국 북동부 쪽에 원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사스주에도 원전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비스트라 에너지 발전 용량이 더 큰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약간 이런 텍사스주 전력 수요 증가랑 이 기업들 퍼포먼스 차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총 발전량, 그러니까 원자력 그 미국에서 원자력 에너지 총 발전량이 캐파로 치면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압도적 1위는 맞지만 결국 이제 뭔가 텍사스주, 그 텍사스주에서의 발전 용량 그거에 대한 좀 프리미엄을 줘서 그런지 뭐 비스트라가 어쨌든 최근에 뭐 텍사스주로 다들 많이 가서 텍사스주에서 많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한다니까 그런 걸 좀 프리미엄 부여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비스트라, 그리고 이 퍼블릭 서비스 에너지인가요? 이 기업이 참 어려운데 티커 PEG스는 이 기업 순서대로 원자력 플레이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한 번씩 체크해 보면은 비스트라 에너지 오늘도 사상 최고가
프리마켓 1.7%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0.7%. 아무래도 결국 비스트라 에너지가 텍사스 메인 플레이어다. 그런 걸 시장에서 조금은 더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원자력 플레이어,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여기도 최근 계속 우상향하며 사상 초유가 랠리 펼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력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질문이 마침 오늘 부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리는데, 이 백악관에서 부른 엑셀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엑셀론은 원자력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원자력 사업 아예 안 하고요. 그 원자력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 참 많은데 2022년까지는 여기도 원전 기업이 맞았습니다. 근데 2022년에 엑셀론에서 스핀오프 돼서 띄어져 나온 기업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엑셀론 기존엔 원전 기업이었는데 여기 원전 사업부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으로 새로 상장된 거다. 그래서 엑셀론은 원전 사업부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유틸리티 결국 원전만 거의 올라가는 경향 보이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한 번씩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